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HBM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인데 왜 그런 이유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뭐 웨이퍼, 테이프, 마이크로 LED, 패키징, 패널, 글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 반도체 쪽으로 투입되고 있는 게 여기 글라스하고 여기 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TC 본딩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국의 ASML로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개선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 개선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좀 많이 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저가부터 이렇게 그 상승폭을 많이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요, 주가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오늘 상승했단 말이죠. 왜 이런 진짜 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칩, 그쵸? 이 칩이 뭐냐? AI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칩이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칩을 지금 너무 비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엔비디아가 캐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칩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설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가지고 생산하는 쪽은 어딥니까? TSMC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를 어떻게 조금씩 넘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 단계에서 지금 경쟁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칩에 대한 경쟁, 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이 칩에 대한 경쟁이 붙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칠게요. 엔비디아라고 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AMD가 있고요. 그리고 AMD 밑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점유율을 조금씩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WS죠.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HBM이 필요하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칩을 지금 HBM을 포함해서 총 A 반도체에 대한 단가가 10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차지하는 엔비디아에서 설정한 HBM에 대한 가격이 있겠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 칩 가격을 낮췄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HBM 가격이 바뀔까요? 오히려 더 올라가죠. 왜? 자, 경쟁 상대가 생기니까. 그쵸? 이쪽에도 공급, 이쪽에도 공급, 이쪽에도 공급, 이쪽에도 공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는요, 칩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 쪽은 뭐랄까요, 일종의 좀 하청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바뀌었어요. HBM, 즉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칩 설계 기업은 지금 경쟁 구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GTC죠. 지금 한 달 정도 전에 했었던 엔비디아에서 신제품 발표. 근데 여기서 발표된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에서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질 거다. 그쵸? 왜? 자체 칩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대신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신제품은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존에 사용했었던 주유 방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턴키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턴키로 공급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보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갖출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측에서는 서버까지 손을 대고 싶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HBM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쪽으로, 그쵸?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이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뭐 가온전선이나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도 전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한미 반도체의 위상은 더 올라간다. 왜? HBM의 가장 필수적인 장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쵸? 여기 패키징 장비, 그쵸? P2101, P6.0D, 6.0, 6.0T 이 내용을, 그쵸? 이 장비를 가지고 거의 뭐 시장을 지금 단계에서는 선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 쪽이지만 아직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돈을 생각 안 하고 기업들이 지르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목적 자체가 연착륙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이고요. 근데 연착륙하는 건 총 시장 파이가 늘어나면서 올해 굉장히 그 엔비디아가 독점했던 그 시장이, 그쵸? 시장 파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죠. 올해 완전 폭등하는 그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 성장세가 낮아지겠지만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계속 늘어난다. 근데 시장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HBM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BM에 대한 가격은 바뀌지 않고 왜?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으니까 칩 공급사들의 경쟁하는 데 따라서 HBM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금리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안도만 딱 주니까 엔비디아가 또 튀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미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도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한미 반도체를 매매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타점을 잡아서 보유 기간을 최대한 낮추면서 수익을 뽑아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고 그게 주식시장에 투입된, 그렇죠? 주식시장에 들어온, 그렇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게 가격이고 타점을 얼마에 잡고 그런 내용일 텐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단기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2주 동안 내가 수익을 전환시키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뭐 이쪽이 더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왜 시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세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먼저 나오면 왜 안 되는지, 왜 기대치가 사그라들기 때문이죠.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그 숫자에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제가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4월 12일, 1월 1일 24년도죠. 지금 한 3개월이 조금 넘어간 그 시점인데 내 계좌 수익률은 77%. 그렇죠?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계좌 수익입니다. 손실을 다 포함해 있는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투명하게 인증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그렇죠?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그렇고 여기 HLB를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올라갈 때 매수를 하죠. 그렇죠? 올라갈 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매도하고 올라갈 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매도를 하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그 올라갈 때 매수하는 구간에 대한 타점은, 그렇죠?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당연하다. 무슨 얘기냐면 선반영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먼저 뜬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뜨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재가 무언지 파악이 되기도 전에 주가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강한 종목군들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이런,
그쵸? 77%의 그쵸?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77%의 계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지금 한 1,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가 매수 8시에 45분,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데 자, 확인된 종목만 제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됩니다. 자, 내용 보면 간단합니다. 뭐 TSE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2.9%대 상승세 근데 돌파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죠. 2월 23일 날 내가 4.5%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파하는 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뭐 SP 자, 내용 보시면 오늘 5% 정도의 상승세 근데 돌파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완성된 매매를 보면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75%의 수익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26%, 22%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할 때 내가 타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에 입장 링크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건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가격이 뜨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쵸?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죠.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내 계좌 수익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내가 구분지어서 매매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